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놈아, 이씨, 이놈아는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렇죠. 불교에 대해 깊이 이해한 사람. 만약에 이 이능화가 불교를 믿는 불자였다라면은 요따위 글은 안 썼겠죠. 그러나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불교계에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악의 축이야. 악의 축 아주. 이능화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불교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평가에는 지는 모른다는 일부 어리석은 옥자들을 관대함으로 조선불교 통사는 불교계의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앙지가 되어 불교 내부의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라 이런 얘기. 아주 불씨죠. 불씨. 이능화 쓰레기 같은 말을 써놔서 그죠? 그래서 또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잡들이를 단단히 해내서 다시는 요따위 짓을 못하게 누가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를 지금 보냐? 특히 경솔하게 둘러쓴 한 권의 개념 없는 기록의 폐해는 불교의 중조 대선사 경허의 이상을 무한정 깨뜨리는 깨뜨리고 종도 간의 불화를 끊임없이 야기시키는 도화선이 되어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어서 흉물스럽게 존재하고 있다라뇨. 조선불교 통사는. 뭔 조선불교 통사 같은 소리를 해. 더구나 그게 불교계 대비에 기록하게 된 조사한 시점이 1910년대이므로 경허가 살았던 시대와 차이가 있죠. 18년에 그거를 냈다고 하잖아요. 경원사는 1912년에 열반하시죠. 따라서 그의 평가하고 기록한 무책임한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제거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그냥 전부 드서스런 얘기들을 특히 1918년 3월에 발행한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는 경호에 대해 이능화가 세인들의 말하기를 경호화성은 편제가 뛰어나고 그 사람 법은 비록 예추사라고 할지라도 이를 뛰어넘는 이가 없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경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까 했죠 앞에 비록 그렇다 해도 그거는 제멋대로고 구속을 받음이었고 행운과 투도를 범하는 일을 착거리지 않았고 총림에서는 이를 주목해서 마살을 하겠다라는 것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것조차도 그 언급조차도 안 해요. 이능화는 경호에게 있어 일면식도 없어요. 말 그대로 만난 적도 없고 어서 이제 듣고 자기가 이제 이거 석자나 불교학자라 해가지고 없는 사람으로 그가 쓴 책은 경호가 열반한 후에 세간에 떠도는 풍물을 어떠한 사전조사나 검증도 그치지 않고 글 쓰는 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들었던 소문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중은 파른 안목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비슷한 인간 하나 있죠. 김태흡. 더구나 이능화는 2000년 발표한 친일파 708명 명단에 포함돼서 뭐냐? 그런 놈이니까 포함됐겠죠. 이능화 아니 누구야 걔? 김태흡도 마찬가지요. 권상로도 마찬가지고 변서로도 마찬가지고요. 글 쓰는 자로서 더구나 이능화는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의 명단에 포함됐고 2008년에는 민족문화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파 인명사진과 친일민족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반친일 반민족행위 704인에 또 8명의 사명은 용서됐나 보네. 명단에도 포함된 인물이라는 거니 그의 신뢰감을 크게 떨어뜨리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 믿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경호가 살인을 했다고 적은 것은 이능화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 경호사가 살인했나요 안 했나요? 이 인간은 살인했다고 썼다니까. 어떻게 경호사가 살인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맙소사. 경호선사는 살인을 하래도 안 해요. 말하자라요. 거기 그 개신사에서 어떤 비구니 스님이 따지러 갔는데 행사에 갔더니 경호선사 얼굴이 부처님에 다 대고 당신 살인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봐라.
경호가 또한 살인했다고 적은 것은 인허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다. 그만큼 인허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경호의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좁은 소견과 세간의 소문을 사실인 양 확인해 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기술했다는 것이 큰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체계로 나오고 활자화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경호선사에 대해서 이걸 쓰면서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했지만 뭐 경호선사에 대해서 보태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진지능 뭐냐, 이 진지능이 또 경호선사에게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거예요. 1번 이능화, 2번 진지능, 3번 김태읍 뭐 이러겠지. 진지능 진지는 지능 강백이고 성은 진씨예요. 화엄사 강백인 진지능은 역시 김태읍에 그래서 인간 경호 평전에 실려 있는데 두 사람은 경호선사와 진지능은 서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차에 어느 날 경호선사가 화엄사 수도함에 가서 머물게 되죠. 하니까 진지능이 거기서 머물면서 강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엄사 수도함에 가서 진지능과 선화엄경의 이치에 대해서 법담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진지능 강백도 화엄경을 가르쳤거든요. 화엄경 하면 우리 경호선사가 대가죠. 그래서 법담을 했는데 마음이 서로 통했답니다. 즉 진지능 강백이 이리저리 휘젓고 하다가 경호선사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통하여 경호는 수도함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하더라. 근데 그때 이제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김태읍 이 인간이 이거를 안 써놨어야 되는데 아주 어이가 없어. 김태읍 스님 왜 그래? 딱하지요. 예,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김태읍에 있는 글을 그대로 한자도 안 빼놓고 제가 번역해서 가져온 거예요. 경호화상은 이수함에 며칠을 유숙하게 되었는데 역시 추색에 빠져서 뭔 추색에 빠지냐 이놈아. 낮이 되면 술을 받아오라고 조르고 밤이 되면은 주모여마를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너는 살다가 경호선사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글이 나오질 않고, 이 경호선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중상모략 할 사람을 불러다가 하지. 어? 경호선사가 술을 달라고 그러고 여자를 불러. 그래서 진흥화상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해인사의 인파화상 같은 이도 일평생의 색을 멀리하면서 동지섰달 사람폰에도 학인들을 마루에 앉히고 글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뭐냐 이 인파화상인가 뭔가 하여튼 뭐 했다. 그런데 왜 경호선사는 그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죠. 화상은 인약대사로서, 인약대사가 뭐예요? 이약대사로서 대사랍시고 이런 얘기야. 대사랍시고 그만한 것을 채웠지 못하니 어찌 후상의 사범이 되기를 기약하겠습니까? 라고 경호선사를 그 여단을 쳤다고 합니다. 진지능이가.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그런데 어떻게 진지능 강백이 경호선사의 제자가 되지요? 제자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나마라도 죄를 면했는데 이 확인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김태읍이가 갖다 주절주절 써놨어요. 그런즉 대사도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말하기를, 이것도 그래요.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죠. 경호선사가 뭔 얼굴에 홍조를 띄우면서 말을 했겠습니까? 봤냐 네가? 김태읍이도 경호선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막 마치 자기가 본 것 마냥 이거를 써놨더라 이런 얘기죠.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지.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한 바가 아니면은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워 들으면서 마치 그냥 무슨 말을 꾸며가지고 소설 쓰고 있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설을 쓰고 있네. 소설을 쓰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게 그 소리예요. 이게 소설이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태읍 스님도 아마 그 친일파잖아요. 그리고 김태읍 스님이 또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뭐 일본 와사다 대학을 나왔다나 뭔 나왔다나 해가지고 그 뭐 화정개발운동 뭐 마음에다가 밭을 일구자 해가지고 그 뭐야 그 왜 뭐지 해가지고 그
창씨겸행에 앞장서고 막 그랬잖아. 심전개발 미쳤나봐. 심전개발이 뭐시오. 심전개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개발하자. 너나 해. 말이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김태읍이 쓴 거 그대로죠. 도노는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누가 중생이 깨달으면 도노했다고 하면 단박에 깨달음이죠. 근데 부처와 동일해. 근데 다생의 습기가 남아있어서 깊어. 다생의 습기는 깊어서 바람이 고요해도 파도는 용수숨 치고 바람이 고요하려고 하는데 그 습기가 있어서 습기 때문에 용수숨을 치고 그 이치는 분명히 깨달았어. 근데 생각은 여전히 침노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치는 깨달았는데 생각이 침노한다. 그게 깨달은 자야? 이거는 도노돈수가 아니죠. 라는 말이 있지 않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 보조국사 진을의 수신결에 이 글이 나오긴 나와요. 도노수 동불이요. 도노수 도노가 단박에 깨달은 것은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 습기 심 다생의 습기가 아주 깊어서 풍정파상용 바람이 머물려고 하는데 오히려 용수숨을 치고 그 다음에 뭐래야 이현 염독 침 그러니까 이치는 현명하게 깨달았는데 생각은 오히려 침노하다 이런 말이야. 뭔 생각이 침노해? 이 이야기를 경허선사가 했다 이런 말이야. 과연 했을까요? 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경허선사는 이것이 경허선사 깨달음과 맞지 않아요. 이거는 비록 우리가 뭐라 이거를 도노점수라고 해요. 얘가 도노점수고 경허선사는 도노돈수죠. 그러니까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는 달라요. 그래요. 경허선사는 뭐더라?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어떤 유명한 스님이 나한테 그걸 물었어요. 경허선은 도노점수니 도노돈수니. 본인은 도노점수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닙니다. 경허선사는 뭐더라? 돈수예요. 도노점수. 이게 도노점수예요. 그 습기가 남아있어서 바로 못한다. 그래서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게 이 도노점수고 우리 경허선사는 도노돈수죠. 그러니까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확철대로를 해버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전생에 굴복하지 않고 전생에 매이지 않고지 쉽게 말하면 뭐 불매인과 거기에 전생이 끄달리지 않아요.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도노존수고 도노점수는 깨달았는데 그 습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생각이 경허선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침노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건이 그렇게 돌아갈 뿐이야.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이거는 도노점수예요. 경허선사는 도노돈수고 이런 말을 경허선사가 했다고 또 더 웃기는 건 그 뒤를 읽어보면 진짜 가관이죠. 뭐래요? 나야말로 그와 같소.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내가 출가에 더 웃기는 게 또 나와요.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산은 당치승의 소굴로 당치승의 소열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굴혈자니까 소열. 당치승의 소굴이라 그러면은 청계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청계사가 발끈한다니까. 거기는 경허선사가 출가했던 청계사는 당치승의 소굴이 아니야. 그리고 당치승도 우리가 말하는 거 나쁜 말이 하지만 당치승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냐? 그 벼슬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대문안을 드나들으려고 하는데 그 승려의 도성 출입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금지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게 갈아입고 다니면서 말하자면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의리파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활빈당 뭐냐? 활빈당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당치승이에요. 그러니까 의리파죠. 의리파.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소굴로서 무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무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색 잡기질을 하고 있었나요? 청계사가 들으면 그냥 발칵 뒤집어 엎어서 그냥 김태엽 스님 머리를 다 뽑아놓을 거야. 머리카락도 없긴 없지만 그거를 보고 내가 어려서부터 숙견숙문했다. 이것도 웃기는 이 김태엽 스님 참 이거 어리사가. 경허선사가 9살에 출가해서 14세까지 얼마나 반듯하게
저 삼위성 노릇을 했는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이뻐서 그 뭐야 그 박처사가 그걸 다 가르쳤던 것처럼 이건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무간지옥. 어? 무사람들의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숙견숙문해 갖고 경호사가 봤다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습이 성성하다래. 이런 미친놈 아니야? 어? 습이 성성하대요. 그 습이 그 저기 했던 습이 경호선사가 주석 잡게 했냐 거기서? 그래서 습이 성성했다고 되어서 그칠 수가 없게. 뭘 그칠 수가 없어 도대체. 경호선사가 뭘 그칠 수가 없다고. 이러한 추잡한 얘기를 이 김태흡 스님이 써가지고 미친 것 같아. 그칠 수가 없다. 경호사가 날이면 날마다 그 저기를 했냐? 야 어리석은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그런 중에는 이제는 항상 성공을 보고 있으니까 성공, 공성. 아까 말했죠. 성공이 공성이고 공성의 피안길이고 공성이 뭐래요? 공정영지고 공이 뭐예요? 진공묘유고. 그러니까 공이 공성에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개념도 되지 않는 글이라고 했답니다. 뭔 그런 것이. 이런 개소리를 쓰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몰랐던 김태흡. 대승은 불구소절이라. 아이고 대승은 불구소절이래요. 대승은 작은 거에는 관여치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경호선사는 이런 거에 매달려서 그런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데 이런 말을 써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식색은 아이고 이거 없어. 식색 먹는 거와 색은 인간의 본능이거니. 인간의 본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것을 어찌하겠소? 당신이나 제어할 수 없지. 많은 대한민국에 많은 승려들이 식색에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하지 않아요. 그게 왜 무슨 인간의 본능이요?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밥을 씹어도 한 올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7월하기 하나 걸친 적이 없더라라는 이 말을 과연 김태흡이가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할까요? 그냥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한데. 그리고 또 이것도 지금 아직 안 끝났어. 김태흡. 그러니까 이것은 능엄경에다가 이제 수능엄경 그리고 뭐지? 대승입 능가경. 이 경에 그 아까 말한 열애선이 있는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엄경에도 이게 써 있어요. 이치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 이치로는 도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제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즉도노 사비 돈제. 돈제가 뭐예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써 있다. 이것이 바로 열애선이야. 열애선. 열애선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조사선에서는 한순간에 제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생각 마음 돌이키면 싹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진을의 수신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어는 비록 습기 때문에 주색을 끊지 못하고 있지만 성품은 공임으로 거기에 걸리지는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경어선사가 과연 이런 말을 했을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경어선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어선사는 이런 것 자체가 당신의 자존심에서도 허락되지 않겠지만 그거를 깨달음을 너무 철저하게 깨달은 분이라 이런 거에 매달리지도 좋다도 않아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런 얘기지. 다 당신의 뜻은 당신의 뜻대로 있는 거야. 왜? 남 못해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사연. 그리고 그 뭐지? 그 피부병에 걸려 있는데도 그 피부병을 그 제자 하다못해 망공한테 주셔도 내가 피부병 걸렸다 소리를 안 하시고 혼자 그걸 고쳐보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시죠. 참으로. 예. 그래서 그 경사가 그 술을 가까이 하게 된 그런 동기가 100%이 피부병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그 뭐 식욕을 먹는다. 그게 그것도 그거죠. 고기. 그래서 전부 다 경어선사의 그 속내를 모르는 자들의. 그래 또 경어선사가 거기에 깜빡하지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또한 경어를 흠모하고 있는 김태흡 역시 말은 흠모한다고 그래. 근데 그건 진정한 흠모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사랑한다고 하잖아. 어떻게 경어선사의 그 아픔을 몰랐을까?
말은 흠모한대요. 흠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흠모하고 있는 김태흠 역시 인간경어 비판 1938년 6월호에서부터 이걸 실었었어요. 비판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래도 또 주제가 또 이걸 써놨어요. 경허선사를 흠모한다 해가지고. 어? 에이씨. 만근? 그래도 미운 건 미운 거고 또 알아볼 건 알아보고. 무슨 만자냐? 끌어당길만이네. 끌어당길만 이런 얘기야. 만근. 근래에 들어서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좀 유식한 소리를 많이 쓰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거를 꼭 이렇게 만근. 당길만 주변 근자니까 만근 4, 5, 10년간 이래로 조선불교 선종이 일어난 동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경허 화상을 첫머리에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하죠. 경허선사가 선불교 중흥조니까. 미워도 경허대사요. 뭘 미워도야. 어이가 없는 거죠. 고아도 경허대사라. 뭔 누가 고아? 이것도 옳지 않은 말이죠. 누가 경허선사를 미워한다, 고없다라는 말을 쓰나요? 감히. 또 어쩔 때 보면은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감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본인을 잘 들여다봐야죠. 행리. 법화와 행리. 행위야 어쨌든 간에 근대 성경어 중흥도 되면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승려가 꽤 많지만 경허대사처럼 부처님 대접을 받아본 이도 없고 생불이라고 난리가 났죠. 그럼 경허사가 좋아했을까요? 아이고 택도 없고. 경허대사처럼 악마라고 됐단 말이에요. 혹평원과 함께 마종이라는 비방을 들은 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참 볼 줄 모르는 안목들이 어떻게 경허사를 악마라고 그러고 마종이라고 불렀을까. 그것도 일부가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그래도 지금 김태흠 얘기가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라고 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선과 추색 등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당시 여불 대접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불이 뭐예요? 부처와 같은 대접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악마니 마종이라고 해서 원색적인 혹평도 있었음을 알 수 있더라. 누구를? 경허선사를. 마종, 생불 난리가 났죠.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김태흠 역시도 이 평전을 쓰는 데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경허에 대한 존숭과 경의를 포하는 자세는 결코 잊지 않고 그의 글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면 본인이 경허선사를 존숭한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그거를 잘 정리해서 할 말 안 할 말, 쓸 말 안 쓸 말을 가려서 썼어야지. 이미 뭐냐? 엎질러진 물이야. 그렇게 말해봐야. 이것은 경허가 지능 강백의 핀잔에 대한 답으로 그것에 맞춰 지능이 원하는 적당한 답을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소리? 경허사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거를 반박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그 망공스님이 경허스님한테 귀다 대고 스님 살인을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나한테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그래야 일을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경허사가 그래 내가 죽였다. 사실은 내가 죽였으니까 너랑 나만 알자. 이렇게 말할 정도의 경허사의 배포와 또 경허사는 뭔가를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경허사가 죽였다고 안 하면 여러 사람들을 또 붙잡아다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경허사가 그냥 사실은 내가 죽였는데 너만 알자 라고 한 것으로 지능이 원하는 답, 진지능이가 달라들잖아요. 인파대상 같은 분은 겨울에도 제자들을 그 운목에다 앉혀놓고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운목이야? 운목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게 자비로움인가? 적당한 답을 경허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능은 절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뱁새가 풍새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진지는 강백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진지는 강백이 경화선사를 알고 그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얘기예요. 어찌됐든 경화선사는 그 자신의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도 없고 또 거기에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살인 누명도 누구? 김돈영이가 그 잡혀가지고 공주경찰서에 와가지고 자백을 하는 바람에 알아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 윤창아 나오는구나. 오냐 잘한다. 윤창아 다음에 다른 사람도 나오나 혹시? 지금 이능아, 그 다음에 진진응, 그 다음에 윤창아, 그 다음에 김태읍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죠? 김태읍이는 뺐네. 오 마이 갓. 김태읍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지? 윤창아. 자, 아이쿠. 윤창아. 금년은 스님 열반 100주년이 되는 그것을 기념이라도 하려는데 윤창아는 경화의 주색을 꺼내 들었더라. 뭘로? 아이고 참 이분도 딱해요. 윤창아 말이야. 불교 평론에 발표한 경화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논문의 요지는 내가 쓴 거라 갖다 경화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지 어떻게 주색과 삼수갑산이냐. 논문의 요지는 경화는 그국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것도 이게 마종이요 마종 말 그대로 진짜. 그러므로 경화의 주색은 욕망의 충동으로 인한 파괴이며 야 쓰레기구나. 경화선사가 뭔 욕망을 했겠어. 그가 말년의 자취를 감춘 것도 이런 썩을 놈 젊은 날의 삶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요따기로 써는 이게 사람이냐. 근데 그 사람도 참 딱해서 그래도 살아생전에 그 참회는 하고 가세요. 이와 같은 경화에 대한 평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론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더라. 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100주년 기념에 경화선사를 끌고 오더니 윤창아가 김태읍이 쓴 거를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또 김태읍이죠. 마치 경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된 것처럼 언론들은 최고의 선진식 경화 주색잡기에 참여했다네 라고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이 또 한겨레 신문의 그 휴심정 조현 기자가 또 바로 잡으면서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뭐더라. 고기 먹고 여색을 즐기며 미치겠네. 누가 여색을 즐겨. 늘 당당했던 경화스님도 말년에는 반성하느라 은둔했다 라는 식으로 보도해. 이러한 말을 어떻게 써요. 경화선사가 언제 반성하느라고 은둔을 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경화선사 열반 100주년 특별기획으로 윤창아가 불교 평론에 발표한 경화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논문의 요지는 경화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러므로 경화의 주색은 욕망의 충동으로 인한 파괴고 이런 썩을 놈. 또 읽어도 분하네 그죠? 용서할 수 없겠다. 그가 말년에 자취를 감춘 것도 젊은 날의 삶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거참 딱해요. 해인사에서 중노릇까지 했다는 인간이 뭐 그 모양이냐. 더 웃기는 거는 민족사라는 그 불교를 전문으로 하는 그 출판사요 뭐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윤창호의 이와 같은 경화에 대한 평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론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더라. 마치 경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된 것처럼 언론들은 최고의 선진식 경화 주색잡기를 참여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썼다는 얘기죠. 미친놈들. 고기 먹고 여색 즐기며 상당했던 경화스님도 말년에 때는 서울신문에도 나왔답니다. 서울신문.
식으로 보도를 했다. 윤창하는 1903년 경자년 경허가 자솔한 치윤화상 행정을 근거로 경허를 비판하고 있더라. 경허는 치윤화상 행정에서 쓰게 된 동기와 하상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 치윤화상 행정을 써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새 제자가 경허에게 은사의 행정을 써달라고 하니까 간청에 간청을 거듭하다가 문도들에게 문도들도 경허선사가 스승 행정에 쓰는 것을 감사를 표하고 예를 갖춰서 부탁할 정도로 당시 경허는 승려사회에서 추앙받는 선지식이었죠. 치윤화상 행장 써주세요 했는데 그 치윤화상 행장을 이용해가지고 윤창하가 경허선사를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이게 가장 그 하이라이트인데 이 부분을 붙들고 그 저질에 초등도 그거 할 수 없는 그거에 윤창하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건 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승려로서의 또는 그자가 승려였다고 해요. 해인사 승려. 또 일반인 학자라고 하는데 이 학자라고 지칭하는 그자로서의 이거는 양심을 저버린 그런 행동.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읽어보면서 그거를 몰랐을까? 그 의도적으로 경허선사가 말한 거와 분한 마음으로 나는 그 시 그게 가장 대변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처와 중생을 몰라. 경허선사가 얼마나 부처가 되기를 원했고 얼마나 부처를 생각하고 얼마나 중생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처와 중생을 나는 몰라. 탐진 번뇌 속에서 내가 취강승이나 되어야 되겠다. 나머지는 내가 나귀회를 보내겠다라는 그 경허선사의 처절한 그거를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라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열불나니까 여기서 끝낼래.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그려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다음은 경허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손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마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났으. 성불하십시오.